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생 139만 명 응답자 중 17만 명 12.3%가 최근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이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피해 학생이 목숨을 끊으면서부터인데 2011년 12월 대구 중학교 자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당한 폭력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우리의 아이들인데 언제부터 마음이 이토록 무섭게 차가워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불안, 우울, 비행행동 위험으로 극단적인 폭력적 수단으로 보복할 위험도 커져서 예를 들면 1990년 이후 미국의 총기 사고 15건 중 12건의 가해자는 과거 학교폭력 따돌림의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예방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가해 학생의 경우를 보면 남이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한 감각 능력이 부족하며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교육과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공감 능력과 배려에 대한 정서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고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충분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치료 연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입니다. 자식이 괴물이 되면 부모는 악마가 된다. 명문 한음국제중학교 학생 김건우가 같은 반 친구 4명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남긴 채 의식불명 상태로 호숫가에서 발견됩니다. 병원 이사장의 아들 도윤재, 전직 경찰 간부의 손자 박규범, 한음국제중학교 교사의 아들 정이든, 그리고 변호사 강호창의 아들 강한결이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양심선언으로 피해자 건우의 엄마는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이목이 한음국제중학교로 향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해자 부모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우림 김유나가 부르는 봄날은 간다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눈을 감으면 모두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비가 지는 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안개가 낀 새벽, 잔잔한 호수 위를 지나는 낚시배 앞에 물 위에 떠있는 사람의 물체가 부딪히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접견 변호사 강호창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 회장을 만나 사사로운 민원 상황을 체크하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아들 한결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온 전화였고 급하게 차를 몰고 명문인 한음국제중학교로 찾아갑니다. 같은 반 도윤재 아버지인 병원 이사장이 벌써 와 있었고 이어 2학년 3반 담임 송정욱 선생님이 인사를 하는데 박규범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 학교의 학생 주임이자 수학 선생인 정의든 학생의 아버지까지 모이자 오종섭 교장은 오늘 새벽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2학년 3반 김건우 학생이 학교 근처 호수에서 물에 빠진 채로 낚시꾼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우가 담임 송정욱 선생님 앞으로 보낸 편지를 꺼내어 그 내용을 읽는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며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같은 반 친구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리에 모인 병원 이사장의 아들인 노윤재, 전직 경찰 간부의 손자 박규범, 이 학교 학생 주임의 아들 정이든, 그리고 접견 전문 변호사 강호창의 아들 강한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황당해하고 윤재 아버지인 병원 이사장은 왜 우리 아들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교장은 학교 폭력 처리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4명의 학생들은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토론실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자 변호사 강호창은 학생들을 왜 죄인 취급하냐고 항의를 해 담임이 교실로 돌려보내려고 토론실로 가보는데 4명의 아이들은 신나게 장난치며 놀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부릅니다. 연애편지. 노래 물든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참 좋은 저녁입니다. 문득 떠오른 그대 생각에 나지막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그대가 너무도 많아. 차마 그립단 말 대신 꽃잎을 넣어보내며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외로이 스쳐 창을 흔드는 바람 소리 쓸쓸한 시간입니다. 어둠만 들고 조를 태우며 나지막히 그대를 불러봅니다.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사진엔 그대가 너무도 많아. 차마 그립단 말 대신 바라본 밤하늘에는 아스라히 먼 작은 별 하나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그대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부모들은 송정국 선생이 기간제 임시 담임이라 학생관리 책임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의식불명인 김건우 학생이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라 부모의 기대치에 과도한 부담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오고 가는데, 한결의 아버지 강호창 변호사는 건우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편지는 비공개로 하고 교장이 보관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를 하자, 유서는 증거자료라 숨기면 안 된다는 박규범의 할아버지인 전직 경찰관부의 말에 강호창은 건우가 죽지 않았는데 유서가 어디 있느냐며 그냥 편지일 뿐이고 만일 공개될 경우 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4명의 학생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이 세상 아버지들의 생각은 똑같을 것이라 설득합니다. 결국 교장은 담임에게 편지를 달라고 하자 송정우 선생은 나한테 온 편지라며 완강히 거부하지만 교직원은 학생에게 어떠한 물건도 받을 수 없다는 교원 규칙을 내보이며 편지를 자신의 서랍 속에 보관합니다. 아이들을 만난 부모들은 나무라기는커녕 맞는 놈이 병신이라는 둥 아무 일 없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며 두둔하기만 합니다. 한편 피해자 건우가 아들 한결과 룸메이트란 사실을 알고는
몰래 기숙사에 들어가 건우의 책상을 뒤지던 강호창 변호사는 이미 건우의 핸드폰을 찾아 숨어있던 윤재의 아버지 병 원장과 마주칩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며 병 원장이 미소를 짓고 그 시각 건우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되어 병원을 찾아오는데 담임 송 선생이 급하게 찾아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담임 송 선생은 자신의 차가 기숙사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는데 당일 기숙사에서 나오는 건우의 모습과 이를 2층 창문에서 지켜보는 한결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왜 한결이가 건우를 붙잡지 않았을지 의심을 하는데 그 영상에 건우의 기숙사에 강호창 변호사가 들어가 무엇인가 뒤지는 장면도 확인을 합니다. 가수 페이지가 부릅니다. 이별이 오지 못하게. 정말 날 사랑하나요? 그래요, 그거면 돼요. 너무 많은
강호창 변호사는 건우의 핸드폰에 락 패턴을 불법 해커에게 의뢰해 풀어 4명의 학부모들과 같이 보는데 그 속에는 단톡방에서 괴롭히는 내용과 노래방에서 건우를 발가벗기고 학대하는 충격적인 영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주동해서 지시했고 이런 영상까지 왜 찍었는지 서로 따지자 강호창 변호사는 똑같은 공범이고 건우가 죽어서 조사가 들어오면 다 끝난 것이라고 하자 모두 침묵만이 흐릅니다. 강호창 변호사는 병원에 있는 건우 어머니를 찾아가 학부모 회에서 왔다며 건우를 윤재 아버지의 병원으로 이송시켜 건우가 죽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고 한편으로 이든의 아버지 학생 주임은 교장을 찾아가 학교 급식비를 빼돌려 펜션을 짓고 사는 것을 협박하여 건우의 편지를 입수하여 없애버립니다. 이를 전해 들은 강호창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핸드폰 진동이 울리자 서랍 속에 넣어둔 건우의 폰으로 문자가 왔고 남지호란 여학생이 아파트에 너 사고 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때 내가 본 게 있어서 걱정된다며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누군가 건우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지호란 학생을 수소문하기 시작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단서를 가지고 윤재 아버지 병원장과 함께 소년원을 들락거리는 지호를 붙잡아 건우 변호사라고 속이고 평소 아파트 옥상에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았고 1층 건우의 아파트에서 건우의 목에 개줄을 묶고 팬티만 입힌 상태로 김밥 단무지를 개처럼 먹으라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하고 손목을 칼로 상처내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거기엔 도윤재, 박규범, 정희든 3명이었다고 합니다. 윤재 아버지는 100만원 수표를 지호에게 건네며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는 회유를 합니다. 한편 담임 송정욱 선생은 건우의 편지를 다시 돌려달라며 교장에게 조르는데 불쑥 정규직 교사 계약서를 내밀며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고 이를 미리 학생 주임으로부터 연락받은 식당을 하는 송정욱 선생의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축하 현수막까지 달고 정식 교사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담임 선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포크락 그룹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인형의 꿈.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줬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 후의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오호,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다.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널 지킬 텐데. 얼마 후 병원에 있던 건우가 코드 블루 상태가 발생하는데 윤재 아버지 병원장이 최선을 다하지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젠 건우의 편지는 유서가 되었고 4명의 학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무리를 하는데 건우의 핸드폰은 의료용 폐기물통에 버려지고 전직 경찰 간부인 규범의 할아버지는 담당 형사를 만나 사건을 자살로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담임 송정욱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상갓집에서 건우 어머니에게 건우의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과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말하자 경찰서를 찾아간 건우 어머니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만 듣습니다. 한편 아들 한결의 노트북에 단톡방을 지켜보던 강호창 변호사는 한결에게 건우에게 왜 그랬냐고 다그치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그냥 거기 있기만 했다고 울먹이는 아들을 안아주며 그 말을 믿기로 합니다. 송정욱 선생은 마음이 변해서 정규직 교사 계약서의 도장을 지우고 건우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교장은 해외 연수를 권유하며 회유하지만 결국 임시교사 기간이 지나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건우의 장례식에 예의상 가해 아이들이 참석하지만 핸드폰으로 서로 단톡방에서 농담을 주고받기만 하고 장례식 후 학교에서는 운구차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일이 발생하자 건우 어머니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오열하고 쓰러집니다. 얼마 후 이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4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 조정대회가 열리는데 한결과 4명의 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즐거워합니다. 그 시각 건우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송정욱 선생도 경찰서를 찾아가 재수사를 해달라고 항의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제후의 방법으로 송정국 선생이 학교 폭력의 진실을 폭로하는 양심 고백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의 이목이 이들에게 집중되고 4명의 학생은 정식으로 경찰의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수하거나 합의하지 말고 서로 입을 맞추어 송정국 선생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고 평소 학교를 협박해왔다 주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 가해자들은 강한결이 모든 것을 주동했다고 진술을 통일하는데 건우를 기숙사에서 지켜보는 CCTV 영상과 윤재의 드론을 빼앗았고 수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화살이 한결에게 돌아가고 3명은 빠져나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건우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 지호가 목격자로 나타나면서 한결이만 구속이 됩니다. 강호창 변호사는 다른 3명의 부모들에게 배신당했음을 알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수 아이유가 부릅니다. 푸르던. 그날 알았지 이럴 줄 이렇게 될 줄 두고두고 생각날 거란 걸 바로 알았지. 까만 하늘 귀뚜라미 소리 힘을 주어 잡고 있던 작은 손.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곳에 고이고 나는 한참을 섰어 가만히 머금은 채로 그대로 나의 여름 가장 부르던 그 밤. 너의 기억은 어떨까? 무슨 색일까? 너의 눈에 비친 내 모습도 소중했을까? 머리 위로 연구름이 그 사이로 바람이 흐르네.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곳에 고이고 나는 한참 섰어 가만히 머금은 채로 그대로 나의 여름 가장 부르던 빗소리가 삼킨 사랑스런 대화 조그맣게 우물뜨는 마음 그림처럼 붉게 번진 여름 안에 오롯이 또렷한 너.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고요와 나는 한참 섰어
건우가 자살한 호수 부근으로 찾아간 강호창 변호사는 낚시터 슈퍼 할머니를 만나는데 사진을 보여주자 자주 왔던 학생이라며 항상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고 불쌍하게 찾아오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우가 아니라 사진에 같이 있던 한결을 가리키며 후시딘이나 파수도사 같다고 하자 강호창은 자신의 아들 한결이가 먼저 다른 3명에게 괴롭힘과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과 이들의 협박으로 친구 건우를 괴롭혔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고 한결이 건우를 폭행하고 3개월간 모욕, 협박,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송정욱 선생이 건우의 편지 내용을 증언하고 다른 3명의 학생이 모두 한결에게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입을 맞춰 주동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한결은 니들이 나한테 시켜서 건우를 괴롭힌 것이라며 울분을 참지 못해 소란을 피워 쫓겨나 휴정이 되고 재판이 하루 연기됩니다. 그 강호창 변호사는 건우의 초등학교 친구인 목격자 지호를 모처에 숨겨두고 재판 진술을 연습시키던 다른 3명의 부모들이 있는 곳을 몰래 미행하여 잠깐 슈퍼에 나온 지호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짓 증언을 벌이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이미 3명의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거절합니다. 다음날 이어진 재판에서 지호의 증언이 시작되는데 아파트 1층에서 목격한 건우의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가해자는 한결이 한 명이었다고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때 강호창 변호사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지호가 3명의 부모에게 돈을 받았던 대화 내용을 틀어주며 가해자 3명의 위증 사실과 건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인 한결이 피해자였다는 호수 낚시터 슈퍼 할머니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밝혀 한결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3명이 허위 진술로 인정되며 구속이 되는 재판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정을 나가는 강호창 변호사에게 송정욱 담임선생은 건우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가수 팀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봐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느낄 줄만큼 보잘것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참아 못한
이제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이 낙서만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와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내겐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면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 말 그대 사랑합니다. 이렇게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와 아들 한결을 학교에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강호창 변호사는 호수 낚시터 슈퍼 할머니에게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을 전해주러 갔다가 건우를 건졌다는 슈퍼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조금 있었는데 그날 요상하게 생긴 새같이 생긴 비행기가 윙윙하며 절벽 위에 왔다 갔다 하며 공격해서 풍덩 빠졌으며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강호창은 차 뒷자리에 있던 윤재가 줬다는 한결의 드론을 생각하고 메모리칩을 꺼내어 영상을 확인하는데 건우가 호수 위에서 자살하는 장면을 한결의 드론이 찍고 있었고 건우가 한결에게 네가 더 나쁜 새끼라고 욕을 하자 한결이 죽어 죽으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건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 또한 자신의 아들 한결이란 사실에 눈물을 흘리지만 강호창은 드론을 들고 가 호수에 던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지키는 파렴치한 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피해자는 남고 가해자는 없는 학교 폭력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다뤄진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잔인함의 강도와 무관하게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는 철이 없고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경계에서 늘 느슨한 처벌로 잊혀가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평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처로 인생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년심판, 돼지의 왕 등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쉽게 근절되지 않는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김지훈 감독은 학교 폭력이란 문제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까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해자의 부모는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은 사건의 현실이 영화를 만든 출발점이라고 계기를 밝혔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 아이에게만 관대해지는 암묵적인 도덕적 잣대가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의 인생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는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보여지면서 파렴치하게도 어떤 생각으로 정의를 외면하는지 알 수 있는데, 진실을 찾고자 하는 담임과 피해자 엄마의 힘이 너무나 미약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담임 송정욱은 당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부모들이 없애버렸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울림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였는데요. 영화는 일본의 작가이자 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하타시 세이코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일본의 후쿠오카 현에서 일어난 중학교 자살 사건을 바탕으로 연극의 각본을 완성시켰는데,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했을 때 가해자로 생각되는 5명의 학생이 장례식장에서 관속을 들여다보며 웃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 가해자의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해자 쪽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노래로 가수 소향이 부르는 빈센트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and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I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I try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and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I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I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a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k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